달리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월요일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을 일으킨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코스피는 8.8%, 코스닥은 11.3% 폭락했고 일본 니케이 225는 12.4%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많은 대만 가권 지수는 8.4% 내렸는데요. 미국 나스닥도 3영업일 동안 8.2% 내렸죠. 삼성전자가 10.3% 내린 것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구경하기 힘든, 참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자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미국마저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워렌 버핏이 보유주식을 다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등 여러가지 하락을 설명하는 뉴스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일본 재패니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한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주요 뉴스의 일면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일본 중앙은행은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무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이로 인해 일본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란 한마디로 일본 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나 유로 가치가 내려간다는 말이죠. 차트를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7월 3일 1달러에 162 재패니스 이엔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달러를 사려면 162엔을 줬어야 하는데 오늘 장중 142엔이 되면서 이제는 142엔만 줘도 1달러를 주는 거죠. 1달러당 20엔씩 덜 주는 거죠. 이제 한 달 만에 일본 엔 가치가 14% 올랐습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 금리가 낮은 제로금리인 일본의 엔을 빌려다가 고금리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로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한국 채권, 한국 부동산, 미국 채권, 미국 부동산 사서 돈 한참 벌다가 만기에 이제 일본에 갚으면 되는 거죠. 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0%로 일본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5% 정기예금 주는 한국은행에 1년간 넣어뒀다가 만기에 다시 일본에 돈 갖고 나면 간단하게 5% 버는 정말 그 봉이 김선달식 투자인 거죠. 환율 변동이 없다면요. 일본이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엔화 가치도 크게 안 변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돌변한 거죠. 금리를 올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고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금리 이제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빌린 돈 이자는 올라가고 투자한 곳 수익률은 낮아지고.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정리한다. 그동안 싼 금리로 일본 돈을 싸게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주식, 부동산 채권에 투자를 해왔는데 7월 말에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갚아야 할 이자는 올라가는데 일본 돈 가치마저 한 달 만에 14%가 올라가니까 쉽게 말하면은 해외 투자한 자산 다 팔아가지고 일본 N으로 환전해서 갚으려면 14%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외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일본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일본에 빌린 돈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전통적인 투자처는 고수익 자산이 많았던 많은 신흥국이지만 수년간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선진국 투자도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한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미국부터 아시아, 유럽까지 모두 폭락을 유발했다고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신한투자증권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일본인의 해외 주식 잔액과 해외 채권 잔액, 또 일본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의 일본 엔화 차입금을 고려하면 2022년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추정한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청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린 일본 돈 갚기 위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에서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을 급격하게 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 유럽, 아시아, 한국 주식, 부동산, 채권 가격 하락하고, 또 판돈 다시 일본 엔으로 환전해야 되니까 다시 달러, 유로, 한국 돈 가치가 낮아지겠죠. 이제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제 급락으로 일시적 반등은 있겠지만 투자자들 심리에 큰 악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당분간 긍정적인 뉴스에는 둔감하고 나쁜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험상 몇 달은 지나야 시장 참여자 마음에서 어제 이제 공포가 잊혀질 텐데요. 당분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자신이 없으면 현금으로, 자신이 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이 일시적으로 나쁜 뉴스 때문에 나쁜 뉴스에 반응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 매수했다가 오늘 같은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달까지의 안정적인 시장 상승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쁜 뉴스에 민감한 시장에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한 면은 있지만 둔화되고 있는 징후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로 불안불안하게 올랐던 시점에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나 가격으로나 충분한 조정을 거쳐야 다시 건전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를 시의적절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펀드매니저 달링 영상 재미나게 시청해주시면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펀드매니저 달링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